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국감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중간 감사 결과, 좀 그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자진월북 의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바로 월북이다라고 북한 병사에게 이 씨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진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계속 북한에 왜 왔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회피했고, 재차 묻자 그제서야 월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점, 그다음에 초동 대처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 지금 밝혀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사실은 청와대라든지 NSC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해경을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냐면, 부유물에 의지한 채 몇 시간 동안 이 씨가 생존해 있을 때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구하려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7시 30분에 퇴근을 했다? 이건 뭐냐면, 이 시각은 살아있는 시각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이 보고가 있었고요. 생존해 있다는 보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런 후 2시간 후에 사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구명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기록 삭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밝혀진 건, 기록 삭제는 이것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죠. 60건과 46건의 각각 국방부와 국정원의 정보가 사라진 것 같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해당되지 않은 부대까지 이 정보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제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46건을 삭제했으며,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상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한 것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자진월북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진월북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시에 자진월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류의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 씨는 이 어업지도선에 타기 전에 민간인으로서, 선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선장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류가 전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월북하기 위해서 그 시각대에 뛰어들었다 바다에,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모 씨의 형 이대진 씨가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드러난 것도 역시 그런 월북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초기 그런 정보 보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보고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최초 보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뒤집어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월북으로 완전히 단정 짓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주재를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혹만 갖고 있었지만,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쭉 하면서 상당히 많은 증언과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지금 보고거든요. 이 보고들이.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자진월북이 맞느냐, 그리고 초동 대처가 부실했지 않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에 대한 그 발표, 이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공식적인 감사원의 감사 발표 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새벽에.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결국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의 피사실 공표,
뭐 이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후의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SI 첩보라는 것이 이것은 결국은 지난 이 서해 공무원의 피살이라고 했을 당시에도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은 완전한 월북이다 아니면 뭐 완전한 월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의 주장을 보면 마치 전 정부에서 모두가 합심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라고 발표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뭐 안기부가 어디였어? 국가안보실이 일찍 뭐 퇴근을 했다. 뭐 책임을 이후에 지지 않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이후에 그 사실들을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계속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책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정부의 핵심에 있는 뭐 국방부, 안기부, 뭐 해경 모든 책임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것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전에 지금 이후에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황을 지금에 와서 짜집기 해서 발표하기가 더 편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잘못했고 정보 판단에 있어서 근거를 흐리게 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이 문제가 됐으면 저는 철저하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 보면 국방부에서 제공했던 그 정보 첩보에 대한 판단들이 그냥 국방부 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참 그리고 뭐 통일부, 뭐 안기부, 국정원 전략 단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SI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많은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하나를 조작하기 위해서 입을 다 맞췄다? 그럼 그 당시에 감사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감사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이런 의심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착수했을 만한 위치에 있던 분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지금 와서 전 정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뒤집어서 표적 수사하고 싶다? 제가 보기에는 북풍몰이를 해서 전 정부 결국은 기승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으로 몰아서 이 표적 수사를 하고 표적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 없다. 그리고 만일에 정말 이렇게 내세우는 증거들이 명확해서 지금 현 정부의 감사원에서 이 사건들을 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면 SI 정보 많잖아요. 다 공개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감사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정략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주셨는데 앞서 평론가께서 좀 짚어주셨던 부분이 어찌됐든 잦은 월북으로 속단하게 됐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잦은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이유 그리고 초동 대처가 부실하다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일찍 퇴근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고 싶으니 다른 격가지들을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정황 증거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내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네. 들 뿐이란 겁니다. 이 전체의 이 문제의 핵심은 변화될 것이 없는데 주변에 이런 격가지들로 그리고 또 뭐 이 어디였습니까? 국방부에서 원본 기밀을 삭제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원본 기밀은 삭제한 적이 없다. 불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만 공유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애초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루트도 다 다를 것이고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도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생각들도 다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든 것을 다 함께 취합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부의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뭐 국방부 직원들이나 지금 현 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그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번에 감사원이 밝힌 그 20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찬찬히 보시면,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근거가 없으면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에요, 다.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근거 이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분명히 우리는 22일 9시 30분에 소각되고 사살됐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보실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일에 그 북한 전통문을 보내는데 이 씨를 왜 사살했고 소각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실종됐으니까 찾아달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대북 전통문을 보내요. 전통문 남아 있잖아요. 지금 조작한 거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처럼 보냈어요. 자, 두 번째, 해경이 그 다음 날까지 찾습니다. 계속 수색을 해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소각됐다는 사실 이미 보고받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이 해경에만 먼저 저기를 해요. 지시를 합니다. 해경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 북한 해역에 있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게 통일부에 알렸어야죠. 제일 처음 해경에만 알리고 안 알리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거든요. 통일부에 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일부가 당시에 대북 소통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국민이 당시에는 뭐 그 월북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해역에 있다. 살아있다라는 보고를 안보실에서 받았는데 안보실은 해경에만 하고 퇴근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통일부에 바로 지시를 해서 뭐 북한 소통 라인을 찾아라. 어떻게든 대북 전통문을 다음날 보낼 게 아니라 그날 보냈어야 됐다. 그 시각에 보냈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 당신의 해역에 있다. 라고 통일부에 왜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그 다음날 해경은 찾는 신용을 했는가. 사람이 우리 해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무슨 조작이 아니고 팩트 위주잖아요. 해역에서 찾았어요. 실제로 전통문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자진월북 의사 언급 안 한다, 답변 회피했다. 이건 SI 정보예요. 우리가 그건 SI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걸 또 조작해서 뒤늦게 대답했다고 조작하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격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한번 다 국민들이 읽어봤다면 너무나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격가지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당시에 자주인 월북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들은 4가지인데 지금 자직 월북의 의도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일부러 배제했다라는 정황 증거는 거의 1페이지, 2페이지, 그러니까 넘어서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있어요. 그 자진월북이라고 얘기했을 때 남한의 구명조끼였고 CCTV 사각 지역에 슬리퍼가 있었고 소형 부유물이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 4개죠. 월북 의사 빼고요. 남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월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진월북의 이유가 구명조끼를 어업지도선에 입고 뛰어들었다라는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당시에 이 보고 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안 본 걸로 할게라는 워딩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보고한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보면 촘촘히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소각했다고 단언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국방부가 입장을 바꿉니다. 소각한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 보고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워딩까지도 촘촘히 지금 감사원 감사에 있거든요. 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언과 증거가 다 조작이고 격가지다? 그럼 불가능하죠. 저는 전체 다가 조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전의 결과 발표들에 대한 것을 뒤집기 위한 정황들을 격가지들을 막 몰아와서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든 해경이든 그다음에 뭐 국가안보실이든 전체적으로 위기 관리 대응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초동 대처가 미흡했거나 그 관리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뭐 지금 지난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피살에 관계돼 있는 부분에서 해경에서 왜 이미 사살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수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 상황도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걸로 떠올려 보면 확실한 인명 피해,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시신이 다 훼손됐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나머지 부유물 등 그때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던 시기여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이 국경을 다 폐쇄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북으로 이 공무원이 넘어온 해역으로 보면 북측 해역에서 뛰어내린 그런 정황들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부유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사살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코로나 방역의 조치에 인해서 사살을 하고 이후에 소각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북의 방침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첩보를 판단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해야 했고 해경은 해경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 피살이 된 것 같다라는 정보는 받았지만 이것이 명확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해경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색하고 구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지금 상황을 다 면피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그 과정들 정황 증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색을 한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이 판단의 근거가 다 흐려지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 관리 대응에 있어서 어딘가에 그 대처 능력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에 감사원이 착수를 할 때, 감사에 착수할 때 감사원법을 지켰는지 그 절차에 우리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감사원장은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위원들이 이 서해 공무원의 피살에 관계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알고 있다고 했고요. 사무총장 유병호 총장은 허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감사원이 독립기구로서 그리고 중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이 정해놓은 그 감사원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부터도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유상범 의원이 밝혀낸 게 있어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 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반기 계획에 의결되지 아니한 무관한 감사를 103건을 했다. 자신들은 그렇게 103건을 감사위원 의결 이외에 하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결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퇴근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자, 북한에 갔다 안 갔다 전에 이미 그 실종 신고가 있었어요. 21일 밤 12시에.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하루 동안 그 다음 날 저녁 때 이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럼 거의 하루가 지금 그 실종 수색이 벌어집니다. 우리 헬리콥터 떴죠. 그다음에 구조 선박들 떴죠. 그 서해가 난리가 나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서해 이 지역은 언제나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꽃게 그 어선 그 한 척이 잠깐만 넘어가도 양쪽이 긴장 상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도 섬들의 CCTV 굉장히 이 광학으로 해서 땡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카메라들을 많이 또 해놔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조그만한 단초 때문에라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서해 교전이 아시잖아요. 2번이나 충돌을 됐습니다. 그러면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월북 이런 거 아니고 북한 해역 몰라요. 그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저는 NSC가 긴장 상태여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요. 이게 어떻게 비화될지 모르잖아요. 북한과의 관계가. 그래서 안보실이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그 당시에 타임라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퇴근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면 어쨌든 북한 해역에 갔다는 사실 자체도 그걸 제외하고라도 이걸 긴장 상태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퇴근을 했다라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NSC는 사람을 구하려는 또 서에서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사실 이 원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저 다시 또 제가 부연해서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요. 감사원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던 2020년 9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감사원장 살아있는 권력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것뿐만 아니죠. 또 국방위 관사였던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 당시 이해훈 의원도 있었죠. 모두 같은 의견들로 판단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문제를 다시 삼겠다? 저희는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앞서서 평론가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첩보 106건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60건이 지워졌고 또 국정원이 46건을 지운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것이지 이 전체의 판단에 근거가 될 만한 핵심 사안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것들을 삭제한 걸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그 컴퓨터든 뭐 핸드폰이든 제대로 다시 포렌식하고 하면 삭제됐다라는 정보들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처음에 국정원에서 이걸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박정훈 전 국정원장 고발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삭제를 했다라고 내부에서 어쨌든 그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표현한 게 그겁니다. 당시에 전 부대에 이것을 다 공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아니한 부대에 불필요한 어떤 정보들은 삭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감사원이 밝힌 감사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언하면서 당시에 삭제한 기록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원본은 있거든요. 정보들은. 그래서 박정훈 국정원장도 원본이 있는데 그걸 왜 삭제하냐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걸 살려봤더니 제 추정하에서는 삭제된 정보들이 월북 의도가 가능성이 낮았다라고 보고된 정보들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감사원의 감사니까 나중에 검찰 수사로 더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감사는 이 정보들을 주로 삭제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국정원은 삭제를 했느냐, 46건을. 부대가 아니고 국정원이야말로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 몇 급 비밀 하면서 가장 보안이 뛰어난 그런 부대로 다른 부대로 갈 정보들도 아니고요. 그럼 근데 왜 국정원은 46건을 했느냐에 대한 답이 또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60건과 46건 어떤 것인지 뭐 부대에 필요하지 않았던 정보인지 그리고 이 46건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쨌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나온 결론이 아까 조류 방향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국정원과 그다음에 국방부가 월북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라고 한 보고 의 근거들이라고 지금 감사원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역시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아니하면 또 나왔겠죠. 그런 근거가 없이 국감사원이 나중에 어떤 화를 또 입으려고 이걸 또 조작을 해서 이런 정보가 뭐 없던 정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정치적 의도를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반박을 하려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근거를 좀 대서 반박을 해야 된다. 이걸 정치적 의도로만 뭉뚱그려서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좀 명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반박해서 근거를 대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첩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SI 정보에 담겨있던 모든 첩보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한미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전략정보자산이라는 것까지 위험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에 대두됐고 검찰의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 민주당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SI 첩보 전체 공개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이나 많은 기사에서
국정원에서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여기 무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 정서를 어떻게 보면 오염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정원 내부에서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것을 폐기시킨 걸 두고 무단 삭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저 국정원에 개혁하러 들어갔지 자료 삭제하러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샅샅이 다 털면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도 이것이 원래 감사원법에는요. 감사원 사무규칙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다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과잉 수사가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감사에 착수했다가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그것은 있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절차의 문제도 계속 문제 삼고 검찰에서 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지금 감사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리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SI 정보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SI 첩보는 밝히지 못한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씩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된다. 퇴근 시간 그거 찍히잖아요. 그 첩보 아니잖아요. 그 대북 첩보 아니죠. 퇴근 왜 안보실의 퇴근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다음에 4가지 증거 이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첩보 아니죠. SI 첩보. 4가지 정보 뭐냐면 구명조끼, 한자가 들어간 구명조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말로 눈 감고 그 정보를 아예 올리지 아니한 해경 간부. 그다음에 CCTV 사각지역 슬리퍼. 근데 CCTV 고장 나 있었다. 이건 SI 첩보 아니잖아요. 그다음 소형 부유물 마치 어업 지도선에 있는 공식적인 어떤 부유물처럼 증거로 얘기했는데 그거 역시 그러니까 불상물 즉 이런 어떤 공식적인 부유물 그러니까 이 월북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몇 시간 동안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부유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SI 첩보가 아니고 확실한 증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그 감사 보고서에 나왔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에 왜 먼저 연락을 안 했는가 이건 매뉴얼들이거든요. 국방부가 매뉴얼대로 했는지 또는 통일부 해경 뭐 안보실이 매뉴얼대로 했는지에 대한 또 꼼꼼한 그렇지 않았다라는 어떤 감사원의 감사들 이런 부분들은 첩보가 아니니까 당시에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달라는 거죠. 애초에 시작이 절차적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니까요. 이것이 계속해서 법적 문제로 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익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평론가께서는 계속 그 보고하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그리고 부원장께서는 이후에 감사원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략적인 셈법을 떨쳐낼 수 없다는 점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원이 또 검찰에 추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만큼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는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이제 그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알선수재와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거봐라 혐의가 없는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공박을 벌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보도에 따르면 무고 혐의 즉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가세연을. 거기에 대해서 또 가세연 측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건 무고다라고 해서 맞받아쳐서 이제 네. 뭐 벌어졌는데 무고가 입증이 되려면 이 사실이 확실하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져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상납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이 사실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려면 이게 허위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성상남이 있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 허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므로 이거는 무고다라는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이 성상납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증언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게 무고죄로 실질적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걸 받아들여서 기소한다면 사실 무고죄가 굉장히 엄중한 죄거든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뭐 눈에는 눈. 네. 함무라비 법전의 1조 1항이 무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과 관련돼서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도 그만큼 무고죄를 중시했다는 뜻인데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바 있는데 이렇게 무고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거는 또 성상납이 있었다는 방증이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경찰이 뭔가 증거를 명확하게 잡은 걸까요? 그래서 수사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상납을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뭐 진술을 내놓고 증언자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수사가 완전해지는데 돌아서 누군가 제3자가 이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수사해달라는 그 고발 사항들은 문제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가면 윤리위에서 애초에 당할 때 처음에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성상납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정감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워낙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다 다루기는 힘들고 평론가께서 딱 봤을 때 이게 좀 기억에 남는다 했던 부분을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뭐 가장 최근 것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김문수 경상노위 위원장의 그 발언들 저는 어떤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 이 표현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테니까요. 또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아까 무기징역을 받고 원래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전향서를 써서 20년 만에 풀려났지만 그 통역당 사건만큼은 진보 진영에서도 그건 맞아. 북한에 3명이 올라가서 이 김일성으로부터 7만 달러를 받고 지령을 받아서 지하혁명당을 조직한 거 맞다라고 네. 인정을 할 정도로 뚜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신영복 교수가 당시에 얼만큼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논란이 있죠. 신영복 교수는 자기는 민주화운동인 줄 알고 참여를 한 것이지 북한에 그렇게까지 연루돼 있는 그런 조직인지 몰랐다라고 뭐 항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전향서까지 썼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경사노위 위원장이거든요. 즉 경사노위가 통합이에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 여러 층위의 계층과 계급과 이런 층의 그 집단들의 설득을 하고 그 중재를 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주체여야 되는데 굳이 지금 국정감사라는 장에서 자신의 이념적 소신을 뚜렷하게 그렇게 밝힐 이유가 있느냐? 이 자리에 따라서 자신이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조금 강한 발언을 내놓은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느끼실지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감장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혀 깨물고 죽지 뭐 이런 막말을 김재남 이사장에게 했죠. 그리고 또 뭐 정진석 지금 새롭게 대표가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도 또 뭐 망언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망언들을 했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경사노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념 공세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이셨죠.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문수 이 위원장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사권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노동권에 대해서 뭐 노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들을 수 있냐면, 이 김문수 위원장이 얘기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계속 몇 번을 더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용인하는 것인가? 그 걱정까지 저희는 드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 모든 국민들이 김일성주의자의 그 정부에 함께 했던 국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그냥 뭉개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 막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본인의 생각의 의사가 어떤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또 윤창현 의원은 권익위 위원장에게 뭐 질척댄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지금 국감장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 누가 더 막말을 잘하나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들 이러시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부원장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